자, 저희는요, 카페 메뉴의 기본이 되는 커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에서 AD 600년경에 커피 열매를요, 에티오피아 목동 칼디가 처음 발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물론 이런 기원설에는요, 오마르설하고 천사 가브리엘 설도 있지만, 목동 칼디설이 사실 가장 유명하죠. 근데요, 사실 이것도요, 호랑이가 마늘을 먹은 우리 단군 신화나 아니면 알에서 나온 주몽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진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신화죠. 커피 신화 같은 얘기고요. 음, 이제 실제적 이제 역사, 이 당군 신화가 사실 아니 그 커피 목동 칼디 목동의 이런 얘기들이요. 사실 1671년경에 그 이탈리아에서 아랍어를 가르치던 사람이 커피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요. 이 커피론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칼디라는 목동이 어느 날 이제 염소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날뛰는 것을 보고서 제가 뭘 먹고 저러지? 라고 해서 봤더니 나무의 붉은 열매를 먹고 막 이렇게 날뛰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도 그 붉은 열매를 먹어봤더니 어땠어요?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쿵쾅 뛰면서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껴서 이거 너무 신기하네? 라고 해서 마을의 수도승에게 그 신기한 열매를 가져다 줬죠. 그리고 나중에 산에서 내려온 칼디 그 목동에 바지 끄덩이를 잡고서 나 이 열매 다시 구해줘 라고 아마 그 수도승은 그랬을 거래요. 왜요? 수도승이 기도할 땐 늘 잠과의 싸움인데 정신을 맑게 하고요. 또 잠이 안 오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었던 묘약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커피 열매에 들어있었던 무슨 성분? 카페인의 효과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발견된 그때부터 이 커피라는 열매는요, 매우 귀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커피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누가 먼저 얘기를 했을까요? 좀 볼게요. 커피라는 말은요, 와인을 뜻하는 아라비아어 카와가 카베가 되었다. 그래서 그 카베에서 다시 커피가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의 설이 있고요. 또는 처음 발견되었던 에티오피아의 카파라는 지명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카와에서 왔다라는 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귀한 처음부터 귀한 열매였었던 이 커피가요. 에티오피아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대도라고 불려지는 4인방이 있었어요. 그 대도 알죠? 대도. 큰 도둑을 부를 때 쓰는 말인데요. 저는 사실 커피를 훔친 그 바바부단, 부리케, 클리웨, 빨헤타 이 네 명이요. 진짜 전 세계적인 대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커피가 처음 발견되었던 그 AD 600년 이후에요. AD 처음 발견되었던 건 AD 600년이고요. 실제로 경작이 된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바로 아주 짧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예멘이라는 나라인데요. 그 예멘으로 갔었을 거가 그러니까 경작이 되었던 게 거의 1500년 정도쯤 되어서요. 그러니까 AD 1500년 경이 되어서야 경작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AD 600년에서부터 1500년까지 거의 한 900년 가량이 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텀이 왜 이렇게 많이 있었냐라고 해서 제가 좀 책을 또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그 전쟁에 의해서 뭐 이렇게 있었었는데 어쨌든 예멘으로 끌려갔었던 에티오피아의 노예하고 이주민들이요 그 커피를 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주민이나 노예가 갔으니까 커피를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열매의 효능과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한다라는 걸 알면서 이걸 대규모로 경작을 했고요. 수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티오피아에서
그 생산되는 커피나 아니면 예멘에서 경작되는 그 커피들을요 모두 모아가지고 예멘의 그 모카 항구라고 해서 그 끝에 있는 이렇게 항구가 있거든요. 아주 점 같은 항구인데 그 모카 항구를 통해서 독점 수출을 하였어요. 이슬람 제국은요 커피 나무나 그 씨앗이요 아라비아 반도 이외로 퍼져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봉쇄하였어요. 왜요?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에 이렇게 커피점이 많은 것처럼요. 그 1500년대의 이슬람은요. 그 카페 하네라고 불려지는 남자들만 출입이 가능했었던 커피 하우스가 아마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록도 남아 있고요. 여기에서 최초의 커피점, 그 지금의 터키죠. 이스탄불 지역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려지는 그 지역에 1517년의 기록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1517년 우리나라 1517년에 뭐 했냐면 연산군이 폐위되고요. 중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그 조선 초기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유행을 해요? 카페 하네라고 불려지는 커피 하우스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발전됐었는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던 네덜란드 베니스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인들에게 이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커피가요 전해지게 됩니다. 영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마시고 싶어하는 음료가 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 마시고 싶어하는 커피를요 약간 종교적인 이유로 이탈리아에서 약간 반대를 해요.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데요. 교황과 그 이제 왕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 그 교황에게 야, 이렇게 이교도의 음료를 악마의 음료인데 이게 우리 그 천주교의 음료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먹을 수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교황 클레멘트 8세가요. 커피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클레멘트 8세가 이 이교도의 악마의 음료에게 내가 세례를 베푸노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 마셔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그 이탈리아에 남아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었고요. 이런 이탈리아에요. 유럽 최초의 커피점이 1645년에 베니스에 생기고 비엔나에 1687년에 생긴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많은 커피점들이 또 이탈리아를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게 되고요. 이런 누구나 갈망하는 이 커피를 먹고만 싶어 한 게 아니라 사실 키우고 싶어 했었겠죠. 그런데 예멘에서요, 나무를 못 기르도록 독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어때요? 더 가지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누가 탄생하냐? 대도들이 탄생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4명의 4인방 대도들이 탄생을 하는데 첫 번째 바바부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바부단은요, 승려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600년경에요. 순례길에 올랐다가 그 커피한테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로 돌아가는 길에 모카를 들립니다. 그래서 모카에 들려서 7알의 커피 종자를 몰래 숨겨서 가져갑니다. 이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저는 한국의 문익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익점이 어떻게 해요? 모카씨를 붓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몰래 훔쳐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이 바바부단도요 몰래 7알의 그 커피 종자를 가지고 인도로 가서 그곳에 커피 나무가 심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대도였었고요. 두 번째 대도는 누구였냐? 네덜란드의 무리케라는 상인이었었어요. 이 굉장히 인기가 많자 네덜란드는 굉장히 그 상업에 능통한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역할들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커피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훔쳐가게 되는데 예멘에서 훔쳐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식물원에다가 재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식물원에 재배를 한 거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지금의 실론 지역에다가 인도네시아예요. 그 자바 지역에다가 이식을 하게 되고요. 그게 1658년경의 일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 또 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식을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가 이제 커피 나무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싸우고 있었냐면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한 편을 먹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이렇게 서로 이제 세 나라가 힘을 겨루고 있는 상황에서 네덜란드가 영국을 약간 등지고 프랑스랑 손을 잡게 돼요. 그랬더니 네덜란드에서 루이 14세에게 왕립 그 식물원에다가 이 커피 나무를 기증해요. 이 루이 14세는요, 사실 커피 아니 와인도 엄청 사랑했지만 루이 14세가 커피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대요. 저는 사실 이 기록을 저도 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루이 14세가 커피를 사랑해서 이 프랑스 령이었었던 곳에다가 커피 나무를 많이 심으려 했다라는 점이 사실 놀라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서는요, 찰스 2세가 이제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제가 커피하우스가 발전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찰스 2세는요, 그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폐쇄령을 내려요. 커피를 먹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밤새 잠을 안 자고 카페인 때문에 잠을 안 자고요. 정치를 굉장히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싫었던 거죠. 그래서 찰스 2세의 그 왕의 명령으로 커피하우스를 폐쇄할 정도로요. 커피하우스는 정말 인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쪽은 유럽에다가 이제 전파를 했었던 사람들의 얘기라면 아메리카 지역, 지금 이제 중미와 남미의 커피가 심겨지는데요. 이 아메리카 대륙의 커피를 전파한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대도죠. 세 번째 대도 끌리웨 대령인데요. 이 끌리웨라는 사람은요, 카리브해 마르티니크 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티니크 섬에서 있다가 프랑스로 잠깐 왔는데 그 프랑스에 왔다가 그 커피 나무를 본 거죠. 그래서 이 커피 나무를 몰래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가는 섬에 그 배에서 풍랑도 만나고 엄청나게 뭐 많은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마실 물까지 그 커피 나무에게 양보를 해가면서 그 커피 나무 한 그루를 살려가지고 두 그루를 살려가지고 가서 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나서 중앙 아메리카에 전파되었다라는 설로 클리오의 대령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로맨스적인 얘기인데요. 약간 바람둥이 팔레타 대령에 대한 얘기예요. 남미에 프랑스령인 기아나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기아나 지역에 그 총독 부인을 꼬십니다. 굉장히 잘생겼었던 사람이었대요. 이 팔레타 대령이요. 나 커피나무 하나만 나를 좀 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지만 커피나무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이 총독 부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나랑 헤어져 라고 해서 안 만나다가 이 파레타 대령이 다시 자기네 그 본국으로 다시 갈 때 이 총독 부인이 올리브라는 총독 부인이요. 그 남자 떠나는 남자에게 배에다가 이제 꽃다발을 주는데요. 그 꽃다발 속에 5그루의 그 커피 나무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브라질에다가 전파를 하는데 이거는 기록이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데처럼 똑같이 가지고 왔다라는 것보다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그 열정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로맨스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거를 스토리를 적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아메리카 대륙까지 이제 그 커피 나무가 갔는데 영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 커피 하우스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커피를 먹었겠죠. 근데 사실 그때 처음에 갔었을 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티를 좋아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티를 더 많이 마셨기 때문에 티를 굉장히 좋아하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773년에 보스턴 티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정박해 있었던 배에다가 불을 지르는 티 박스를 실은 배에다가 불을 지르면서 이제 더 이상 차를 마실 수 없게 되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어떡해요? 차 대신 커피를 마시자라고 해서 이제 커피를 집중하는 그 스토리가 있음으로 해서 커피가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제 아시아로 좀 넘어와 볼게요. 아시아는요. 지금 실제적으로 커피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하고 이제 한국
또 발전했죠. 근데 일본은 생각보다 일찍 커피를 마셨어요. 1888년에 그 동경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우에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우에노역이 있는 데에 첫 커피점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빨리 커피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만 하고 이번에 이제 그 커피 역사에 대한 내용은 좀 접을까 하는데요. 한국에는 누가 제일 먼저 커피를 가지고 마셨죠? 네, 맞아요. 고종 황제였죠. 고종 황제. 고종 황제가요, 1895년에요, 정관헌이라는 곳에서 양, 탕, 국, 양, 서양에서 탕, 시커먼, 마시는 국이라고 해서 양탕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커피를 마셨어요. 이거는 누가 줬냐? 영국의 공사인 베베르가 그 영국 자기의 처형에게 손탁 여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고종 황제에게 커피를 만들어 줬다라고 해요. 물론 커피를요, 그 사람이 그 고종 황제가 처음 마시진 않았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뭐 김웅육이라는 사람이 먼저 마셨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고종 황제가 처음 마셨다라고 얘기하고요. 고종 황제 커피 엄청 사랑했대요. 그리고 그 해외에 대한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힘을 물리치려면 러시아의 힘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러시아 공사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너무나 뭐 커피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손탁 여사, 그 베베르 공사의 처형인 그 손탁 여사에게 그 자기 개인적인 그 고종 황제 그 왕실 소유의 그 땅을 주어서 손탁 호텔을 만들고요. 그 지금도 남아 있어요. 손탁 호텔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시청 정도의 무슨 갈 일이 있으면요, 여기 손탁 호텔도 한번 좀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관원이 지금 어디로 옮겨져서 있냐면 덕수궁 안에 옮겨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서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커피와 카페의 음료를, 커피를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가서 한 번쯤 역사적인 곳, 이렇게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 한번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 이런 스토리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